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혼조세 흐름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반등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다시 강보합세, 상승세로 마감을 합니다. 물론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 상승을 했다가 장 중반에는 좀 밀어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밀어내는 걸 다 회복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간 선물과 미국 시장 시간차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뭐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장은 하락했지만 실제로 미국 시장은 그 야간 시장 끝날 시간대하고 다른 지수대로 끝났기 때문에 야간 선물과 지수, 국내 시장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는지 약간 숨고르기 형식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1%, 나스닥은 0.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빅테크 종목들이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이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 그다음 아마존 1% 정도 상승하면서 나스닥을 낙폭을 줄여주면서 플러스로 마감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유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감산에 대한 어떤 기조를 확인했고요. 그로 인한 공급 감축이 계속 될 거다라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번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표의 둔화가 미국 시장을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그 다음에 뉴욕 연원총재인 존 윌리엄스, 그 다음에 댈러스 연원총재인 로리 로건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 봐야겠죠. FOMC 후에 제롬 파월은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것을 언급했지만 시장은 금리 종결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유로존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2.9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그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죠. 특히 유가가 오늘은 소폭 상승했지만 전월에 상당히 좀 빠졌죠, 고점 대비로. 그래서 그 부분이 소비자 물가에서 반영됐을 때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둔화됐을 확률을 열어두고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시장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롬 파월이나 존 윌리엄스, 로리 로건은 아마 거의 비슷한 흐름을 얘기하겠죠.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좀 더 완화적인 부분이 계속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가는 게 거의 힘들었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한다면 연준도 과하게 긴축적인 발언을 하진,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의 발언이 향후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이 0.3% 상승했고요. 다우가 0.1% 정도 상승했네요. 그렇죠?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요 0.1% 올랐는데요. 이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는데 장중에요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0.3%도 상승했었고요. 그러다가 밀렸다가 마지막에 0.1% 상승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장중한 때 0.3%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또 고점으로 0.5%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0.5%에서 0.3%까지 빠지면서 매진 선물이 좀 많이 밀렸었다가 올라오면서 매진 선물이 낙폭을 줄였죠. 근데 미니멈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또 플러스 0.5까지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소폭 올랐네요. 어저께 4.57이었는데요. 지금 4.67로 올라섰네요. 약간 올라서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할 약간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 흐름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쪽에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 번 더 올라올지 그냥 밀어갈지 그것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전체 추세로는 이제 고점을 찍고 뭐 횡보나 이제 하락 쪽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10년 국채 금리가 형성되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아마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 급락 1300원 이탈 마감했는데요. 국채 금리가 하락했던 영향이었나요? 원달러가 1297원까지 빠집니다. 1297원 빠졌는데 이번에 하락하면서 개파락이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네요. 개파락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원달러가 요 11월 1일날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1358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약 한 60원가량 빠집니다. 60원. 네, 60원 넘게 빠졌습니다. 60원 넘게 빠졌는데요. 하루에 매일 20원씩 빠집니다. 매일 20원씩 빠져서 지금 내려왔는데요. 이 원달러가 이제 국채의 하락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또 진짜 이유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 그 다음에 추가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울 거라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원달러 하락시키고 있죠. 근데 이 원달러가 추세적 하락이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추세적 하락은 좀 아닐 것 같고요. 1300원 요 전후 어딘가의 싸움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원달러가 이렇게 개파락이 많으면 또 매우죠. 여기도 개파락이 있고 여기도 개파락이 있는 상태에서 원달러 흐름은 향후에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긴 요 근래는 시장이 원달러와 주가가 같이 움직인 경우가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그것도 또 특이한 부분이라서 100% 원달러에 따라 주가가 뭐 반대로만 100% 움직인다, 이런 말도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달러 하락하면 주가가 또 상승하는 게 뭐 기존 사실이고요. 또 원달러 하락할 대비로 주가가 어저께는 급등을 했지만 이전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급등을 했습니다. 2500을 회복했는데요. 어저께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죠. 어저께 2차 전지가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생겼었죠. 뭐 에코프로 같은 거 상한가 들어갔었고, LG엔서 같은 경우도 20% 넘게 올랐었죠. 이 에코프로 이런 종목도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코스피에서는 5.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전날 저점이 2368이었어요. 그러니까 130포인트 넘게 오른 거죠. 130포인트 넘게 오른 거고, 그 얼마 전에 2273까지 갔었잖아요. 그 이후로 약 5거래일 만에 거의 4, 5거래일 만에 2500이 됐으니까요. 230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 이런 나라는 벌써 61선 위에서의 싸움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못 따라갔거든요. 그게 이제 공매도 금지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올랐어요. 이제 공매도가 그러면 하루 금지했다고 하루 만에 다 공매도를 회수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이제 또 누르면서 공매도를 회수하려고 할 텐데요. 미국과는 우리나라 시장이 다를 수 있다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추가적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느냐. 야간 선물 상하로는 밀릴 수 있겠지만 막판 미국이 상승한 걸 계산해 본다면 야간 상승이 좀 무리하게 내려왔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국내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왜냐면 어제 삼성전자가 못 가다가 마지막에 1.8% 올라와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2차 전지에서 밀려서 이 삼성전자 늦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기관이 어저께 막판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도 수급적인 동향성에서 매수로 전환하는지, 요것 또한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